안녕하세요. 네,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완전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학습 과정을 통해서 복습까지 내가 100% 공부를 했더라면 이것이 잘 내가 입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테스트죠.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하고 나서 스스로 하는 그런 출력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테스트가 있죠. 예, 공식적인 테스트로서 파워력이 강하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집을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험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언니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시험을 봤는데 78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어린데 어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문제집을 4권씩이나 풀어서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할 게 있다고 4권씩 풀어? 그랬더니만 아니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만 열심히 풀려가지고 학교에 보냈을 때 100점 맞기를 기대하는 엄마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감을 잡아서 비교적 성적도 좋기는 해요. 봤던 문제 비슷한 걸 또 보고 이제 푸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평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최신의 것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이왕이면 가장 얇은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 지인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지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원에 대해서 만약에 20문제가 이제 각 문제집 회사가 많잖아요. 문제집 회사마다 이렇게 20문제씩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집을 풀면 다 새로운 문제죠. 예, 처음 보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집을 또 새로 사서 20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외에 새로운 문제가 약 2개나 3개 정도 나온대요. 2개나 이제 3개 정도가 나오고 세 번째 문제집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집을 나온 공통된 문제를 빼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1개 정도 나온대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한 권을 풀면 20문제를 새로운 걸 다 푸는데 여기서 끝내가지고 애가 가뿐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3권이면 몇 문제? 총 60문제예요. 60문제 많은 문제를 풀고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하기에는 한 문제집 1개를 정확하게 잘 풀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 문제만 몇십 문제씩 풀면 아이가 지치지 않겠어요? 무슨 공부가 재미있겠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가장 최신의 문제집인데 얇은 거로 한 권을 사서 그 한 권을 독파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한 권 갖고 불안해요 하시는 분은 2권, 3권을 사시면 똑같은 문제는 버리고 다른 문제만 오려서 첫 번째 문제집 뒤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몇 개 있다? 한 2개나 3개 정도. 그래서 총 26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마음도 가볍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집을 이제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집을 보통 사면 아이들이 거기다 막 문제를 풀어요. 막 글씨도 이쁘지도 않아요. 막 푼 다음에 동글뱅이 크게 하고 틀리면 쫙쫙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먼저 문제집을 사서 내가 오늘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러면
문제집을 두고 문제는 어디다 쓰냐면 답은 다른 종이에 쓰는 거예요. 공책에 써도 되고요. 포스트잇에 써도 되고 요즘 애들은 OMR 카드를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푸는 연습을 아예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다른 공책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점은 어디다가 해요? 네, 채점은 공책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거는 동글방이를 예쁘게 크게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들뜨게 돼버려요. 그럼 아이가 상처받기 쉬운 마음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성스럽게 까만 콩처럼 그만한 크기로 조그맣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동글뱅이를 하고, 틀렸을 때는 막 소나기처럼 축축 긋는 게 아니고 별표, 어머 고맙다, 내가 이거를 몰랐었는데 네가 이거를 다시 알게끔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아우 고마운 문제, 이런 의미로 별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글뱅이 잘한 거는 동그라미를 이쁘고 작게 정성스럽게, 두 번째 틀린 거는 별표를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 문제가 어디 단원이고 어떤 문제였는지를 여기다 요약을 해 놓으시면 돼요. 가령 이 문제는 2단원 3페이지에 어느 것에 나온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를 틀린 거를 왜 틀렸니 하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헷갈렸어요. 이렇게 헷갈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하나를 선택했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끝까지 안 읽고 첫 번째 읽고 이거 맞겠다고 그걸 딱 찍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지 않았어요. 정작 답은 뒤에 있는데 앞에 것만 읽고 성급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내가 암기하지 않은 거예요. 암기하지 않아서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찍은 경우가 있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별표를 쳐서 문제가 틀렸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어디에 가면 정답이 나와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두 개인데 하나만 답을 골랐던 건지, 아니면 그냥 성급하게 뒤에 문제를 안 읽고 앞에 것만 읽었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쭉 이렇게 지도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리는 개수가 비교적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2개 틀리는 애는 계속 2개가 틀리고요. 6개 틀리는 애는 계속 6개가 틀려요. 근데 대체로 거기서 뭐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이 그 개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헷갈려서 틀렸어요 뭐 이런 애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헷갈렸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냥 금방 고칠 것 같잖아요. 정신 차리고 해? 그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을 고치는데 무척 오래 걸려요. 6개를 2개로 틀리는 개수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6개가 틀리는 것이 2개로 틀리기 위해서는 테스트하는 전 단계, 수업과 복습 단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다 바꿔야지만이 이 습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뭐 짧게는 아주 좀 잘하는 애들은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보통은 한 9개월 이상씩 이 습관 바꾸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습관이 들기 전에 어머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복습을 할 때 완벽하게 100%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써보는 거, 내가 100% 알아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습관을 먼저 들여주시면 나머지는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엄마 계세요. 아이가 이제 하나 틀려서 98점을 맞았거나 아니면 96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만 맞으면 되지.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94점 아이고, 아유, 하나만 더 맞지. 그러면 98점이잖아. 하나만 더 맞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98점은 몇 점 틀린 거예요? 2점이 틀린 거예요. 96점은 몇 점이 틀린 거예요? 4점이 틀린 거예요. 몇 배예요? 네, 2배예요. 그런데 96점 맞은 아이가 98점을 맞으려면 얘보다 2배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공부 방법.
아이의 공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학생 하나가 우리 둘째 딸 친구인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있고 뭐 이런데 공부를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웃긴 건 애가 공부를 하고 잠이 들면 엄마가 공부한 공책을 이렇게 펴보고 참고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대요. 그리고 나서 좀 빠진 거 있다 그러면 엄마가 거기다가 써놓는데요. 내용을. 빠졌네. 그래서 엄마가 대신 이제 내용을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아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또 너무 괜찮은 애예요. 자세도 좋고 태도도 좋은 아이였는데 근데 얘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평균이 잘 나오면 94, 9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아이가 이제 제 딸을 보니까 우리 딸은 맨날 노는 거예요. 학원도 안 다니죠. 맨날 놀죠. 막 이러는데도 막 평균이 99.8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기에게도 공부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방을 내려줬어요. 너는 내가 계속 지도할 거는 아니고 얘기를 해주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 첫 번째, 학원을 끊어라. 너같이 평균 94점 정도 되고 하면 스스로 해도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봐.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둬. 두 번째, 공부하는 요약 내용이 너무 많어. 짧게 줄여라. 외울 것만 쓰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쓰지 마. 안 그러면 그거를 읽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공책 정리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적고 나머지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제 말을 듣고 이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안 다니고 학원을 그만두고 독서실을 끊었어요. 자기 혼자서 쓰는 공부방이 없었기 때문에 독서실이 필요해서 엄마가 독서실에 이제 얘를 넣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말은 11시를 넘어서 공부하지 마라. 집에 와서 꼭 푹 자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독서실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었는가 봐요.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교무실을 갔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어떤 시험 문제 얘기하다 보면 주저앉아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얘가 이번에 시험을 망쳤나 보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울지 마.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뚝뚝뚝 떨구는 그런 눈을 탁 들어서 제 딸을 보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너무 시험을 잘 봐서 우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평균이 98점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전교 3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상위권 아이들도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하던 방식으로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을 약간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쉽게 야 하나만 더 맞지 그러면 98점이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도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원리를 보고 얘가 우리 애가 2배를 공부를 해야지 98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심각하고 무겁고 아주 힘든 작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복습이 끝나면 공책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이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풉니다. 다시 한번 풀 때 역시 공책에다 풀어요. 공책에 푸는데 지난번에 별표 친 거를 어느 책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을 때 이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만들면 이미 시험 성적 다 나왔는데 그치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드는 게 아니고 복습이 끝나고 나서 공부할 때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 2번 반복해서 틀리면 그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본 시험에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들어갔을 때 이걸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집에 문제를 직접 풀지 말고 옆에다가 공책에다가 풀고 거기에 채점을 하고 책에는 맞고 틀린 것만 표시 넣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문제집에는 표시만 돼 있어요. 답은 없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애들이 못 견뎌요.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에 답이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애들이 뭔가 갑갑증을 느끼는가 봐요. 어떤 아이는 그 책갈피 그 사이 있죠. 그 사이를 벌려가지고 거기다 답을 써놓는 애. 어떤 애는 밑에 보면 페이지 있잖아요. 뭐 수학 2-1 몇 페이지 그 위에다가 보일 듯 말 듯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답을 써놔요. 애들이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답을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집을 봤을 때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 표시만 돼 있고 답이 없는 거를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껴지는가를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든 습관은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공책에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표시할 것. 그리고 이걸 언제 푸냐면 시험 전날, 시험 바로 전날 본 게임으로 이 문제집에다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풀고 그다음에 틀린 것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본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때 문제집 활용법 그리고 시험 전날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결과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 내가 이끌었는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테스트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절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틀리는 것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면 시험, 그럼 아이들이 싫어,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배우는 좋은 기회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돌봐주신다면 아이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겠어요? 제 경우에 저 이제 중학교 때 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내가 공부한 게 과연 몇 점 맞을까? 이게 너무 기다려져서 시험을 정말 기다렸어요. 재밌었고요. 그 시험 보는 시간에 내가 맞은 거를, 내가 아는 거를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그 기쁨이 되게 컸고, 틀렸을 때는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다 라고 엄마도 인식하시고 아이에게도 그것을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만이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네, 아주 좋은 기회이고 좋은 단계입니다.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해서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집은 최신 거로 얇은 거, 한 것만 하자. 두 번째, 복습 후에 문제를 풀 때는 공책에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문제집에만 표시를 하자. 그리고 틀린 문제는 어느 단원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단원을 공부하고 왜 틀렸는지 자기의 성향을 써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단기간에 초조하게 재촉하지 말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시험 전날 본 시험 문제집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자. 그리고 본 시험 전에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틀린 거는 오답 노트를 그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시험은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는 그런 기회다라고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시험이 갑자기 막 시험을 보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의 일상도 시험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다 시험 문제예요. 작은 시험 문제를 그때그때 우리도 슬기롭게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험 성적이 좋고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